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랜만에 뭔가 반등이 나온 것 같은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 증시가 시가 대비해서는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2580포인트까지 흔들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2580포인트보다도 조금 더 흔들기가 나온 모습이었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아침에 올랐다가 또 장중에는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플러스 마감까지 하면서 힘의 경쟁이 붙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키높이로 따진다면 뭐 우리 시장이 조금 밑에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의 여파를 거의 다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부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생각보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구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본 건 그래도 오늘 아무리 흔들기 나오더라도 2600포인트는 안착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했는데 시가에는 2600포인트를 공략을 했지만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정말 아쉬운 그런 시세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플러스 1.24% 상승입니다. 이 상승세에 비해서 또 아쉬운 거는 SK하이닉스가 4.96%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1.77%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이런 시총 상위주의 상승이 나왔음에도 오늘 이 정도의 상승폭은 우리 시장 자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일단 기준치로 제가 762포인트 여기는 넘어서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넘어섰고 이걸 넘어서서 이 구간까지 약 794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요 사이까지는 그래도 이번 반등 때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시가를 딱 형성하면서 야 이거 조금만 더 올라와 주면 어떨까, 적어도 이 갭은 메워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6% 정도 올랐으면 뭐 못 올랐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거고, 코스피는 여전히 2640포인트 여기를 최소의 반등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약에 주말 내에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얘기 드렸듯이 정부 정책적으로 부양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진짜 높으면은 뭐 2700포인트 요 정도까지도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2700포인트가 보이지는 않고 우선 2640포인트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현금을 조금씩 만들어는 놓으셔야 될 것 같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안 흘려주고 자꾸 뭔가 흔들기가 동반이 되고 있는 거고, 명확하게 시장을 V반등으로 당겨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시장이 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아직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선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번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 랠리 만들던지 아니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던지 이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변곡점의 부분은 조금 더 반등을 보고서 그 다음에 판단하자. 일요일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컨트롤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200일선에서 지직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딱 이 부분이거든요. 이래저래 계산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이거 그냥 뭐 제가 카운팅을 한 건 아니고 진짜 간단하거든요. 거기 걸릴 자리들 요렇게 잡아놨죠. 그래서 뭐 2700포인트, 2640포인트, 2580포인트 그리고 2490포인트는 제가 애초에 컨트로 잡아놓은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요 화요일날의 반등도 사실은 이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잡아놓은 게 아니라 제가 애초에 잡아놓았던 밴딩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참 절묘하죠.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서 시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본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사용자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강북스절 특사설에 급등을 했습니다. 경영권에 뭔가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룹주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어떤 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또 위기를 타파할 때 굉장히 또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미국 가가지고 직접 영업 뛰고 이러면 이런 거 자체도 뭔가 홍보 효과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 확대 이러면서 안정성 논란, 파라시스 사용량도 늘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난 차가 벤츠잖아요. EQ2 모델인데 여기에는 원래 CAT의 배터리가 나간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화재 나온 그 배터리를 보니까 파라시스라는 기업의 셀 제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파라시스는 과거 리콜 사유 막 이런 거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리콜을 통해 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부각이 됐었고 애초에도 불이 나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휘청휘청 거릴 때 벤츠가 지금 아무래도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짱치 막 이런 비속어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벤츠가 아마도 이거는 그 제 데피션인데 벤츠의 수뇌부와 파라시스완의 어떤 관시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이런 기업 살리기 이런 걸로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사용해 준 게 아닌가. 또 벤츠라고 하면 고가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셀도 비싼 가격에 납품을 아마 받았을 거거든요. 그럼 이 파라시스라는 기업은 벤츠와 함께 살아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노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EQ 모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CATL 배터리가 들어갔고 어디까지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이 됐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 3,000대 정도가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려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배터리팩 분석에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들고 있고 뭐 화재 원인이 배터리 때문 아니다 뭐다 하는데 일단은 이 파라시스 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뇌피셜로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습니까 어제. 요거는 2차 전지 투자자들의 투심은 악화시킬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투심이 꺾인다?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2차 전지 불나고 막 아파트에 현수막 걸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전기차 끝났다 뭐았다. 근데 그건 어디죠? 우리나라 얘기라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올라가는 거는 단순히 야 지금 불났는데 왜 올라가? 이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의 투심을 흔들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올리기 가장 좋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전기차가 가겠어? 라고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 주가 올라가도 못 붙습니다. 무서워서. 이거 전기차 인식에 대한 어떤 여론이 자꾸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캐즘 논란도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서킷 브레이커 맞았죠. 이렇게 위협감이 있고 또 어제도 그제도 바이오가 막 올라가니까 2차 전지 살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했더라도 손이 안 나갔을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이야말로 저가라는 저가 다 지키고 또 이제 4분기 LNF 같은 경우가 가장 늦게 캐즘을 극복하는 상황인데 4분기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3분기까지 뭐 적자 나오더라도 4분기엔 돌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LG 엔솔을 이미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셀기업들은. 그러면은 지금이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그래도 바닥을 잡는 구간인데 공매도가 정말 1년 동안 미친듯이 누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지금 공매도 상한은 별로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공매도를 쇼커버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뭐 한 번의 상승 정도만 나왔지만 조만간에 2차전지 쪽에서 쇼커버의 수급이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 추적하면서 야 이거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이거 쇼커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쇼커버는 쇼커버를 부를 테니까요. 예전에 7월 26일입니다. 2차전지가 작년 23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을 위치인데 이때 공매도가 미쳤었어요. 막 에코프로 BM에서 그 비싼 가격에도 50만 주 다 공매도거든요. 공매도가 막 미친듯이 누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보다 지금 거의 마이너스 70%예요. 그러면은 3분의 1의 가격으로만 상환을 하더라도 이 쇼커버의 효과가 정말 극대화가 되거든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질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다. 최악의 악을 겪었다. 그러면 쇼커버의 그냥 자연 반등으로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상승세가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2차전지를 지금 열심히 모았거든요. 바이오도 많이 주력으로 갖고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차전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또 2차전지 팔아가지고 바이오 올라가는 거 붙으면 안 된다. 계속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2차전지가 약간 빛을 발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막 뭐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막 캐즘 막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다 얘기 드렸는데 어제도 2차전지만 못 갔잖아요. 2차전지만 박살나는 날이었는데 그걸 오늘 한 방에 복구시켜주는 날이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2.6%까지 그리고 2.9%까지도 장중 상승까지 보였고 종가도 이렇게 올라줬잖아요. 그럼 이 상승세에서는 어디가 올랐냐 본다고 하면 누가 봐도 오늘은 2차전지가 강했구나. 바이오도 나름대로 그래도 주도 업종 대장 업종이니까 강세 흐름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만큼의 강세 못 보였고 특이한 점은 바이오에서 어제 미친 바이오가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고 했어요. 오늘 3,000당 제약이 조금 늘리긴 했는데 그래도 떴었고 팩트론도 10%까지 떴다가 눌렸고요. 그리고 시노펙스가 끝까지 강세는 보였고 퓨처캠도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미친 바이오들이 한 번씩 움직여줬던 것 자체가 업종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HLB 그룹주가 오늘 바이오 업종의 그냥 포인트 정도는 다 가져간 정도였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코로나라던가 아니면은 뭐 해리스 관련 대마 관련주 아니면 뭐 어제 얘기 들었잖아요. 제약업종이 어제 튀는 거 보고서 야 이거 아마 바이오가 한 바퀴는 다 돈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들었는데 한 바퀴 다 돌아서 이제 HLB까지 한번 움직인 정도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약업종이 마지막 움직이고 이제 오늘은 그 이외에
그 이외에 조금 이제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움직인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이제 새로운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 수 있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 전에 반도체도 한번 더 움직여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반도체가 진짜 너무 약하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이 좋은 장에 음봉 그러니까 반도체의 음봉이 정말 많고 윗꼬리도 많았다. 그래서 반도체는 진짜 아쉬운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도 반도체도 한번 반등 시도는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너무 약해요 반도체가. 그래서 그런 것 좀 아쉬운 입장이고, 얘네 또 실적도 잘 나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반도체를 철저하게 지금 배제시키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이 주축 업종 중에서 상당히 아쉬운 것 같고, 저도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막상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바이오랑 2차전지 위주로 세팅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2차전지 세팅하면 뭐 무서울 게 없죠. 그리고 게임주가 어제 강했다 보니까 엔터주도 그렇고 오늘 좀 쉬는 모습을 보였고, 개별주들은 그냥 종합지수 올랐으니까 무난하게 튀는 정도였다. 뭐 테마도 없이 그냥 오늘 종합지수 따라서 뭐 재건주 한번 움직이고 에너지 관주 한번 움직인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7일자로 찍게 된 게 이게 월요일의 반대매매 수치입니다. 월요일 서킷 브레이크 맞으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반대매매가 쪼르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의 반대매매 반영분이 약 1조 3천억까지 털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시총 잔고가 17.7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까지도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왔을 텐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야 지금 치면은 16조 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16조 대라고 하면은 23년도 10월 31일에 저점을 잡았던 때가 16.5조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 2023년 10월까지의 신용 잔고 저점 부분까지는 신용 잔고가 털리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한 방에 많이 털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방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어제 얘기 들었듯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웠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미증시가 고금리 기조 그리고 재정정책이 펼칠 때는 이 금리에 대한 압박이 뭐죠? 인플레를 부추기고 또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 고금리에 따른 경기 부양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기 위해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존 컨셉보다 무조건 높아져야지,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해야지 우리 증시에 유리했다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은 이제 고용률에 대한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붙고 있는데 그것도 다 통화 정책,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침체가 나온지 안 나온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지표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이면은 100 이하로 나와야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 이하, 금리 인상기나 고금리가 유지되는 그런 긴축 상황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높게 나와줘야 되는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의 변화도 또 경기 지표를 해석하는 그런 지표의 해석에 대한 변화도 생기고 있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작용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CPI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목요일이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수요일 시세를 우리는 금요일 날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요일 목요일 시세를 한 방에 금요일 날 반영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부담이 될 거라서 수요일 정도, 우리 장중에 수요일 장중에는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전략 세울 때 야, 이거 수요일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오히려 챙길 거 있으면 챙기는 게 좋겠다. 물론 그 전에 2640포인트에 도달하면은 저는 현금을 조금씩 챙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만 보더라도 반등 구간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 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급변동으로 옵션 포지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우리 시장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시세를 지배했어요. 근데 어제 옵션 만기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이제 세 판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관망 장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냥 미국 시장의 키높이에 맞춰서 갭을 띄워놓고 여기서 그냥 관망, 야, 니네끼리 한번 놀아봐, 우리는 좀 휴가 좀 갔다 올게, 어제 많이 챙겨 먹었어 라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세 판짜기가 본격적으로 세력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수급 보면 그냥 뭐 관망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의 반등이 진행되면 계속된 V 반등의 기대보다는 일부 리스크에 대한 준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아직은 뭐 준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바이오도 좋고요.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반등을 이끌었던 반도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가 오늘 진짜 우리 시장에서 좀 약하긴 했어요. 지금 안 사면 언제 살까? 2차전지 모두 괜찮다. 지금 안 사면 진짜 2차전지 언제 사나요? 이렇게 좋은 가격인데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 드려서 오늘은 그냥 편안한 하루를 보냈고, 장중에 제가 메시지 드린 거는 아침에 제가 또 2차전지
공략 포인트를 다 등급마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략 잘한 것 같아서 한 방짜리 아닐 수도 있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면 그거만큼 좋은 투자 적긴 없다. 워런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겁먹을 때 사서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파는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투심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봤고 또 오늘 종가에 2차전지 쪽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간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바닥 잡힌 거 확인이 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기간의 수급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일기 보니까 에코프로 BM에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2차전지 지수들은 뭐 외국인은 많이 들어왔는데 기간의 매수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시세가 계속 연속될 것이다. 그거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 2차전지는 그냥 키노피에 따른 저가 매수세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오너가의 리스크 이런 거 해소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개별 이슈로 붙은 거지 2차전지 업종 자체가 엄청난 상승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수급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순간적으로 드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오류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바이오가 오른다고 2차전지 팔아서 바이오 사면 이게 바보고요. 오늘 2차전지 오른다고 바이오 팔고서 2차전지 사면 이게 바보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주인공은 현재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더 갈 거니까 그날 올라가는 업종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사서 기다린 거예요. 저도 어제 2차전지 사서 오늘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겠고 또 중간에도 진짜 우리 시장이 조정 나오면서 진짜 못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이런 거 유혹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니 종합지수가 플러스 2.8% 갔는데 내 종목 왜 안 올라? 라고 하면서 멀쩡한 종목 팔아가지고 가는 업종 따라 붙으면 이게 진짜 실수예요. 그 다음날에 이런 종목 올라가거든요. 안 움직인 종목.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어제는 2차전지에서 오늘 넘어왔는데 이제 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다. 그리고 슈팅 나온다고 팔지 마시고 안 간다고 팔지 마시고 업종 시세 난다고 따라 붙지 마시고 업종 시세 안 난다고 갈아타지 마세요. 반등 구간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한 바퀴씩은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반등 보기로 하는데 자 수급을 본다고 하면 오늘 상승 종목이 1380개 진짜 많이 올랐죠. 하락 종목이 450개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도 강세 흐름 보였고요. 다만 수급에 있어서는 뭐 크게 시장에 어떤 간섭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 어려운데 중요한 건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쇼핑이라서 기간의 수급은 조금 왜곡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고 파생 시장의 수급을 본다고 하면 오늘은 그냥 손 놨습니다. 뭐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고 물량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파생시장에서는 오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시세를 본다고 하면 바로 엔화입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우리의 시장은 올라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엔화가 튀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시장은 다시 내려오죠. 엔화가 빠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엔화에 반영을 하고 있다 증시가. 이 말은 뭐죠? 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다 해소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수없이 지금 엔화 진정을 시켜놨지만 이게 그 금리 인상을 그냥 무작정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번 인식이 이제 우리가 엔화를 끌어다가 채권을 사고 재투자를 하고 이건 어려워진 거네. 그러면 이제 엔화의 가치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엔화가 튀겠죠? 그럼 당연히 증시에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엔화와 증시 간에 디커플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우려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고용률, CPI라든가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미국에서 일단 다 해소된 건 아니에요. 일단 뭐 한낱 우려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경기 지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시장도 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빅테크에 대한 수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반등 나오더라도 여차하면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투심이 개선되는 그런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호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더 충격이 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나 왜 지금 그러냐면은 이게 9월달, 10월달이 되면은 미국이 11월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 11월은 어느 정도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올 거예요. 시장 안 무너지게 둘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구간이 올해는 8월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다다음 주가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정체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그건 우리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겠다 라고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스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난히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도 이거 22거든요. 이거 적어도 제가 보기엔 2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야 시장이 편하게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20포인트 내려가기 전에 아마 쿵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도 나름대로 잘 올라와 주기도 했었고 뭐 유가도 정상적으로 수요 둔화의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졌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전쟁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수요 둔화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엔화라던가 금가, 우리 이런 채권 수익률 이런 것도 우리가 유심히 계속해서 추적해 가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누적추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누르지 않겠나라고 의심이 된 게, 지금 외국인이 나름대로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통상 매수가 들어오면은 시장이 올라가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때리면 시장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던지고 있어요. 현물에서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이 사주고 있는데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막 무더기로 던지는 게 아니라 위에 걸면서 개인들의 사주는 거를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그냥 매도에 걸어놓고 외국인은 개인들아 니네 이거 사가라 이런 식으로 뭔가 물량을 넘기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위쪽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또 포지션 잡아가지고 기어이 한 번은 내려오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누적추이를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세를 보면은 외국인이 땡기면 기어이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통 던지면은 시장 밀려요. 근데 지금 약간 거꾸로 가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여기서 꺾인다? 주말 내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꺾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파락 떨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들어올려요. 개파락 나와도 쫄지 마세요. 바로 다음 주에 개파락 나오면 이건 바로 들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냥 여기서 들어올린다? 이건 괜찮아요. 우선 잘 들어올린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현금에 대한 생각하면서 리스크 혹시 모르니까 조금 준비하자, 요 정도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고, 뭐 제약업종은 벌써 여기 회귀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기어이 200이선 안착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야 200이선까지만 올라와도 아직 뭐 거의 코스닥이 10%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종합지수 10% 오르면 우리 계좌는 뭐 한 20% 30% 그냥 올라갑니다. 막 쭉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도option 갖고 있으면은 막 개별주들, 테마주, 정치 테마, 로봇, 메타버스, AI, 게임, 엔터, 미디어, 의료기기, 뭐 KBT 이런 거 안 들고 있으면 웬만하면 지금 막 엄청 빠빠빠빠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좀 못 올라온다 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상상만 하더라도 뭐 지금 엄청나게 훈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 가장 아쉬운 거는 기어이 이번에 한번 내려올 때쯤에 8월 18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끝나거든요. 지금 막 이런 말 들리고 있어요. 금투세가 또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론은 금투세를 기어이 시행하겠다. 그런데 요즘에 하도 이게 증시 폭락하는데 이런 것도 너무 강경발랄 때 욕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민심 반영해가지고 이거 당론을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아마 바통을 넘길 것 같다. 근데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정부와 함께 뭔가 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요 기점으로 기대감의 반등 시도가 한번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럼 이게 뭐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부양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이 바닥을 잡으려면 결국에 정부 정책의 부양, 액션, 뭔가 퍼포먼스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항상 증시가 폭락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국민연금이 개입을 할 예정이다. 실제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개입할 예정이다. 여차하면 우리는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증시를 막아주겠다. 이런 정부의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메시지가 모니터링입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게. 이걸로는 안 되죠. 그래서 기어이 정부의 부양책을 한번 끌어내고 나서야 강세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쯤 왔을 때 한번 조정이 나오면 이 조정의 폭은 그때 가서 가늠해 보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얘기 드렸듯이 한 17,000포인트 한 2% 정도는 더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갔다 오더라도 반등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니더라도 오늘 조금 쉬더라도 다음 주까지도 반등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어떤 제스처가 나올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미국 시장은 저점 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건요. 근데 아시아 시장은 저점 안 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거는 조금 더 추적을 해보기로 하고, 또 28일에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낼 것인가. 지금까지는 서프라이즈를 냈던 엔비디아인데 이제는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견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구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인가, 메시지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간판만 보더라도 그냥 시장은 개별주 위주의 그냥 반등 장세입니다. 반등 장세고, 어제는 풍력주가 한번 움직여봤으니까 오늘도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웬만한 구역구에서 트럼프를 제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한번 힘을 강하게 한번 내보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뭐 AI 쪽이나 메타버스가 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테크들이 올라가니까 좀 반등을 해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그냥 저가 반등이고 크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힘쓰기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엔 죽더라도 반도체를 보던가 아니면은 뭐 2차전지 보고 기다리던가 아니면 바이오를 기다리던가 이쪽에서 기다리면은 결국엔 시장 대비해서 빡빡빡빡 올라오는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진짜 아쉬운 거는 코스피가 너무 약하다. 아니 코스피 진짜 너무 약해가지고 와 진짜 그냥 좀 짠합니다. 진짜 이거는 뭐 우리 시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짠한 정도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차전지들 보면은 뭐 높이 봐도 LG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뭐 쫄짜리 아닌 게 딱 보이는 거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그냥 서킷 브레이커 걸리기 전 구간까지 그냥 자연 반등한 정도. 키높이는 그래도 맞춰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슈 이런 거는 조금 더 추적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뉴스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반등세로 나오는 거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새로운 뉴스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그런 시세, 기대감, 터닝 포인트 이런 것들이 나오나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1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꾸 트럼프랑 가까이 지내는 게 과연 독이 질지 득이 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 드려보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 짓고 주말 보내시고 오늘 미국 시장까지 보고 일요일 8시 라이브에서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 일요일 라이브를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의 시장 대응의 퀄리티가 다른 건 모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오신다면 분명히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